이제 그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 먼저 하나씩 좀 하고서 이제 그 5장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컨볼루션 얘기를 하셨죠? 컨볼루션이 합성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 뭐 합하고 뭐 곱한 거냐 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 단어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어떤 거랑 something이랑 something else를 이제 그 하나로 합성한다. 여기 보시면은 합성이란 말에 그 한자 보셔도 그렇죠. 합해서 구성한다. 합성 영상, 뭐 합성 사진, 뭐 그런 식의 합성이라서 그 필터랑 원래 이미지를 합한다, 저기 합성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반전해서 합성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반전 안 시키고 그냥 이제 그 값을 곱해서 하는 거라서 어쨌든 그 뭐 합하고 곱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 두 가지를 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셨던 게 여기 그 컨볼루션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들 여기 320개 뭐 186개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제일 많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를 한번 보실 때 요 레이어죠. 여기 그 컨볼루션 2D에 요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요 파라미터라는 게 그 전 거에서 받아서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거. 그래서 인풋이 이제 그 인풋 레이어가 여기서 내보내는 채널이 64개죠. 64개 채널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필터가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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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3 필터가 있고 여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채널 하나당 이제 내가 그다음에 내보내야 될 게 64개니까 여기 그 64개 요 놈이 이제 뭐냐면 뎁스가 되겠죠. 앞에 이미지의 뎁스 64개 깊이하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그 이미지 가로 세로에다가 아래쪽으로 64개가 있는 놈을 이제 한 번에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4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거기다 바이어스 하나를 이제 더하면은 여기 이미지가 이쪽에 있어서 내가 잘안 아래쪽으로 하나를 더하면 577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필터 하나에 W 그 파라미터가 바이어스 포함해서 577개가 있고요. 요 필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 요 내보내는 요 아웃풋 레이어 개수만큼 필요하겠죠. 왜냐면 지난주에 할 때 그 필터 하나가 그 아웃풋 평면 하나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평면을 몇 개 구성할 거냐라고 쓴 게 64개를 구성하겠다 그랬으니까 얘가 곱해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577 곱하기 64에서 36928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되셨나요? 네. 이해가 이해되셨기를 이제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CNN에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곱해지고 더해지고 하는지를 알잖아요. 오늘 숙제. 오늘은 이제 뭐죠? 다음 주는 쉴 거니까 새해 쉴 거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숙제를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숙제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인베딩 층하고 뭐 RNN 층을 이제 갈 텐데 일단은 인베딩 레이어가 뭔지 오늘 시간이 되면 좀 설명할 텐데 혹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베딩이 뭔지에 대한 인베딩 레이어 뒤에 이제 나오는 6장을 항상 예습하라 그랬죠. 인베딩 레이어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CNN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RNN에서는 파라미터 개수 다음 장에 나오는 게 RNN인데 이제 여기 인베딩층이고 여기 이제 요 층의 파라미터 개수가 보면은 여기 RNN이 하나 둘 셋 넷 뭐 있는데 요 RNN층 하나 둘 셋 넷 중에 뭐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430개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요 층이 1376개 파라미터
될 텐데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소스에는 책에 있는 소스는 이게 32였어요. 32. 근데 30이니까 요 값이 딱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10으로 놓고 이제 모델을 써머를 해봤는데 요 놈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요 파라메트릭 수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 숙제로 좀 내드릴게요. 이걸 해보시면은 요 RNN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좀 파악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숙제 2개, 임베딩에 대한 요게 요 만의 의미하고 32의 의미, 그 다음에 RNN의 이제 요 파라미터 개수 앞에 그 CNN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그거 숙제로 좀 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생각해 봤나? 권 대표님은 좀 생각해 보실 대표님이셔서 시간이 잘 없으셔서 이 그레디언트를 숙제를 낸 이유가 사실 오늘 그 뒤쪽 부분에 가면 그레디언트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레디언트는 그냥 영어로 하면 뭐죠? 그레디언트는 기울기죠. 기울기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기울기를 구해주는 함수. 근데 기울기라는 게 한 점에서 다른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정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이제 그 모델을 여기 그 기사 그 자료에 있는 걸 하나를 좀 어디 그 아티클에 있는 거 하나 뭐 쪼개왔는데 여기서 모델을 이제 그 시퀀셜 케라스 모델을 해서 첫째 댄스를 했잖아요. 댄스를 3개 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플레이어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웃 텐서를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변수, 그 아웃 텐서로 갈 때 변화되는 변수들을 이제 어떤 변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니? 라는 걸 해서 그거를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준다. 여기 사실은 인풋 쪽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레이어 층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2개를 하면은 요 사이에 기울기 값은 요거야 라고 나와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텐서플로우가 이제 파이토치랑 다른 게 뭐라 그랬죠? 그때 뭐 파이토치는 그걸 뭐 텐서플로우는 디파인 앤 런이고 뭐 파이토치는 런 바이 디파인이라 그랬나? 뭐 디파인 바이런인가 뭐 어쨌든 그런 용어를 쓴다 그러는데 어쨌든 얘는 이 상태로 하면 요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는 요런 계산은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 안에 가서 다른 변수들 다 초기화해. 그리고 나서 런을 시켜줘야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설명드렸었죠. 이거 execution이라는 옵션을 하면은 할 때 바로 시행이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세션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은 이거를 요 부분, 요 파트를 해주는 거를 이제 백엔드, 요 K의 펑션이라는 놈이 해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 샘플 보시면 여기 펑션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그레디언트는 한 층하고 한 층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다. 기울기를 구한다면 뭘 하냐? 그 기울기하고 이제 그 층의 값을 곱하면은 그 상대층, 타겟층에 기여하는 정도가 나온다. 뒤에 이제 흰맵을 그릴 때 하고 또 여러 군데 써요. 이 그레디언트를 오늘만 2군데 쓰고 뒤쪽에 7, 8장 가면은 이미지 생성, 스타일 트랜스퍼 할 때도 이제 그레디언트를 뽑아내서 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돼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컨셉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이제 보죠. 글로 보면은 또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 놈이 어디 좀 편한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요 이미지가 비디오, 이거 내려버리면 되나? 오케이.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 이제 VGG 얘가 몇인가? 16인지 19인지 쉬어봐야 되나? 뭐 어쨌든 요 VGG 16인 것 같아요. 벌써 쉬었어요. 셋, 여섯, 아홉, 아홉에 16, 뭐한 16 될 것도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아웃풋 레이어를 아까 그레디언트에서 잡는다 그랬죠. 맨 끝을 잡았다고 치죠. 제 맨 끝에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좀 구해줘. 그레디언트를 구해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여기에 이제 한 각 점에 그 아웃풋에 대한 기울기는 요 그 점의 인풋 값하고 그 점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기울기로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힙맵을 하려면 처음 인풋 레이어의 이미지의 각 점이 이제 얘가 뭐 고양이야 또는 여기 책에서는 코끼리야라고 돼 있죠. 코끼리야라는 거에 기여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여도를 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책에 나온 거는 맨 끝에 컨볼루션층을 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컨볼루션이라는 게 필터를 줄줄줄줄줄 쌓아가면서 이 점점 요 점이 요 끝점으로 가진 저 반대쪽 구석으로 가진 않겠죠. 점점 요쪽 구석 요쪽으로 요쪽 부분에 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점들의 힙맵을 해서 확대시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매칭시키면 비슷하게 그 근처 점들이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좀 인풋 레이어 각 점에 뭘 좀 구하고 싶어서 저는 요 끝점을 인풋을 넣고 여기를 아웃풋을 넣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도 한번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장표에는 걸 좀 넣어봤는데요. 그레디언트 갖고 결국 요 아웃풋 요 부분까지의 근데 요 아웃풋은 결국 그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값으로 기여한 정도, 각 점이 기여한 정도들을 이제 구할 때 그레디언트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제 쓰게 됩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그 뒷부분을 나갈 수가 있어서 그레디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R스퀘어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데서 여기서 쓸 데가 별로 없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쓰는 개념이라서 그냥 이건 적어놓고 설명은 안 할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따로 메일에도 뭘 주시면은 할 텐데 어쨌든 이 평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면 평균에 대해서 이제 실제 값들이 이제 평균에서 퍼져 있는 그 분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딱 했으면은 요 놈은 얼마나 요 평균에서 퍼져 있니? 요 퍼져 있는 게 액츄얼하고 똑같으면은 이 액츄얼 값을 요 리니어 리그레션 다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서 그 설명하는 정도, 분산의 정도를 비교하는 형태라는 걸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로스하고 에큐리시가 왜 항상 로스가 줄어들면 에큐리시는 항상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한데 사실 그러려면 로스 자체를 로스 값을 에큐리시를 넣어야 되는데 ACC를 넣어야 되는데 ACC는 사실 케라스에 그냥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로스 펑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때에 쓸 수 있는 그 로스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될 수도 있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요거는 3.5 예제니까 우리가 로이터 토픽이 47개였고 그래서 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던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말로 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디 갔냐? 3-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로스 펑션을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만들어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했다. 로이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를 가져오고서 여기 에큐레이시를 매트릭 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는 요거 했고 다른 데 다 해놨나? 에큐리시를 갖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헷갈린다.
이거 여기저기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놔갖고 제가 만들어 놓은 데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myAccuracy라는 이제 그 펑션을 따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요 로스에다가 집어였거든요. 로스에다가 집어였는데 로스에다가 집어였는데 그 모양이 이제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저기 제가 정리해둔 데 나와 있는 그 모양이고요. 그 모양. 어떤가요? 모양이 약간 좀 울퉁불퉁하죠? 모양이 이제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비해서 얘가 사실은 그 나오는 값이 계산되는 값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으면은 이게 그 로그 값이 있어갖고 요 끝부분으로 가면은 많이 틀렸으면 많이 틀렸다는 그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데 애큐리시로 그냥 했으면은 그 값이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리턴 반영되는 정도가 좀 작거든요. 반영되는 정도가 작다 보니까 하도 많이 테스트해서 그거는 이제 그 결과로만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이지 218페이지하고 책의 218페이지하고 218페이지의 위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로스하고 이제 에큐리시가 딱 1대1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반비례 로스가 줄어들면 에큐리시가 뭐 그런 건 아니다. 거기 218페이지에 글이 약간 좀 뭐랄까 쉽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로스라는 거를 이제 로스하고 그 에큐리시가 왜 그렇게 딱히 맞지 않냐. 첫 번째로 로스라는 거는 크기를 나타내 주거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은 멀리 떨어진 놈은 큰 숫자만큼 기여하죠. 그 다음에 덜 떨어진 놈은 덜 떨어졌다. 아니 그런 덜 떨어진 게 조금만 떨어진 애는 조금만 기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에큐리시라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라운드 값을 쓰잖아요. 라운드 0.51도 맞은 거고 0.95도 맞은 거예요. 그 크기가 반영이 안 된다는 의미가 218페이지 위쪽에 이제 쓰이는 거다 이거죠. 평균 모델이 로스의 평균 모델이 더 향상되더라도 평균 손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개수가 중요한 거다 이죠. 에큐리시는 지금 이런 식의 분류 문제에서는 로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든 로스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 확률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걔가 안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엉뚱하게 가지는 않지만은 작은 미세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218페이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의 이제 얘기도 이제 중요한데 164페이지에 거기 아래쪽에 손실함수 선택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성경 지표 매트릭 우리가 에큐리시라는 걸 이제 매트릭을 했잖아요. 그놈을 직접 이제 로스 함수로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에큐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계산을 하는 게 뭐 옳고 그러냐 뭐 그것만 해야 돼 하면 돼서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놈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릭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라는 놈을 할 때 그런 거는 이제 그 자체를 어떻게 매트릭으로 잡아야 되냐? 눈에 보기 예뻐요? 그렇게 잡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수치화, 어쨌든 그의 근사한 수치화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체가 100%딱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 이제 에큐리시 펑션은 뭐냐면 로스 펑션을 만들어낸 에큐리시 펑션은 뭐냐면은 그 값의 y 그놈이랑 우리가 프리딕트한 거랑 이제 그냥 빼서 앱솔루트 값을 리턴을 해줬어요. 지금 실제 y 값하고 프리딕트로 나온 값을 이제 뺀 다음에 앱솔루트로 해서 ABS 그래서 리턴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예쁘게 이제 스무스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로스하고 에큐리시는 바로 그렇게 딱 그 분류 문제에서 물론 회귀 문제에서는 아예 그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에러 뭘 보통은 이제 그 차로 그냥 하니까 에큐리시로 바로 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그리고 로스하고 에큐리시가 아까처럼 값을 다 더해준 게 로스고 에큐리시는 그냥 개수를 센 거 형태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앞쪽 시간에 우연히 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있죠. 카페, 케라스, 체이너, 사이클론, 파이터치, 뭐 텐서플로 얘들의 그 훈련시킨 모델을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표준 기구예요. ONNX라 그래서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그래서 각각에서 훈련된 그 파라미터들, 가중치들을 그 교환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해서 하고 있어서 이걸 갖고 최근에 이제 그 한쪽에서 훈련된 모델을 딴 쪽에서 갖다 써요. 근데 갖다 쓰려면은 갖다 쓴다 뭐 그 말이 그렇지 뭐 실제 갖다 써봐야 써봐지는 건데 그 광고에도 나오나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한다고 뭐 어쨌든 이게 오늘 그 5-3절에서 하는 게 아마 갖다 쓰는 거예요. VGG 16에서 훈련된 그 훈련량을 갖다 쓰는데 갖다 쓰려면은 그 인풋 레이어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레이어의 아웃풋을 내가 갖다 쓸 거냐. 따라서 그 레이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델점 서머리라고 이제 보통 하면은 모델점 서머리 어디에 뭐 하나 있나? 뭐 앞에서 나가볼까요? 이렇게 뭐 하고 뭐 나가서 봐서 우리가 모델점 서머리를 보잖아요. 여기 모델을 만들고 이제 뭐 컴파일을 하는데 여기서 모델 서머리를 막아버렸구만. 요거를 모델 서머리를 이제 수행하면은 요 앞에 요 레이어 이름이 있잖아요. 레이어 이름. 댄스 언더스코어 이 요거 난 요 레이어를 가져올 거야. 요 레이어를 가져올 거야. 요 이름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실 때 레이어 이름을 안 줬잖아요. 이름을 안 주면은 여기 숫자가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요 레이어 댄스층의 이름을 하고 싶으면은 name이라는 걸 쓰고 my layer my 뭐 댄스 언더스코어 01 이렇게 이제 해서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서머리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my dance 01이라고 되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 모델을 계속 재활용할 거야. 그랬을 경우는 훈련된 놈을 재활용하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이름 안 준 거는 댄스 5가 됐죠. 그전엔 이름이 뭐였죠? 댄스 2였어요. 댄스 언더스코어 2였는데 여기 댄스가 그전에 몇 번 나왔나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 4까지 나왔잖아요. 4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그 다음 걸 계속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인 이름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VGG 16 우리가 갖다 쓰려는 그거는 그런 걸 잘 해놔서 그 레이어 층에 대한 이름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갖다 쓰기 편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재활용이나 뭐 그런 걸 해서 계속 그 쓰실 모델 같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저장해 놓고 쓰실 모델 같으면은 그 이름 네이밍을 잘 해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걸 찾아보고 있는데. 예? 컨트롤 F. 근데 딴 데 것도 다 찾아질려나 모르겠네. 아쉽지만 해놓고 어디 컨트롤 F? 찾아지나? 여긴 없네. 예, 노매치.
다음에 합시다. 자, ONNX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처음에 이제 아주 그 다양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요게 이제 보통 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구조죠.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여기 보통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요게 확률이니까 이게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따라서 로그를 씌우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플러스가 되니까 로그 이제 그 P 그 확률인데 요거 뭐냐면 요 앞쪽 거는 실제 타겟의 값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라 그랬죠. 그라운드 트루스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실제 타겟의 프로버빌리티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만든 모델의 이제 이 예측한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머신러닝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YI가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 그럴 때 고양이면은 고양이 쪽이 이제 1이고 개면 개 쪽이 1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쫙 집어였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 확률들 그러니까 예측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 경우 머신러닝에서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하는 일은 요 개에 대한 확률은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나온 확률만 쓰자라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의미죠. 그 다음에 실제 개의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얘는 이제 요 개라고 예측한 요 확률이 얼마냐만 이제 보겠다. 요게 작으면은 로그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죠. 너 많이 틀렸어라고 해서 많이 고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일단 봐주시고요. 원래는 뭐 길게 설명하려다가 여기 요 링크에 가보시면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 어떤 데서 시작해서 뭐 돼서 괜히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CNN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요거는 요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